자, 오늘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잠시 이제 중간에 질문 같은 거는 이제 기사 끝나고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1주택자 분들한테 대한 유용한 기사를 가져왔고요. 요즘 그 땅집고 알죠? 조선일보에는 땅집고. 이 기사 뽑아내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이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집 한 채 뿐인데 뭘 이렇게 하고 맘 놓고 있다가 세금에 뒤통수 맞는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1주택자들이 알아야 되는 세금이 그 방범권 이제 세무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껍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뭉치로 제가 출력을 다 한 건데, 요게 이제 제가, 부동산 절세책, 2018년에 처음 나온 절세책,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을 이제 원고 작업을 하고, 지인 세무사님께서도 이제 감수해 주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 최종적인 거 제가 이제 마지막 보려고, 오태 같은 거 보려고, 출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다 해가지고, 양이 좀 두껍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양면 복사를 안 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요걸 제가 오늘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나 이거 이제 오늘 휴일인데 이거 할 거라고. 그래서 할 거라고 이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인사하면서, 저는 인근에 커피숍 와가지고 이거 작업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이때가 이제 올린 게, 4시간 전. 4시간 전에 올렸어요. 4시간 전에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4시 반에 라이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시간 만에 마무리 끝. 박수. 박수. 가지고, 오늘 진짜 제가 생각해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가지고, 진짜 몰입해서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 번 정도 더 할 거 생각했었는데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요거 이제 담당하신 분한테 이제 넘길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다.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좀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그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플러스 근황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우리 기사 분석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제가 이름 못 불러드리는 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집 한 채뿐인데 뭐 맘 놓고 있다가는 세금에 뒤통수 맞는다. 요즘에 제가 이제 땅집고 그리고 한국경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특히 땅집고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특히 제목을 정말 잘 뽑아. 이거를 보면은 안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출처 이렇게 밝히고요. 이게 땅집고 그리고 이제 땅집고에서도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무사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봅시다. 자, 방범권 부동산 절세. 자, 보면은 뭐야 이거 세세인가? 세설인가? 갑자기 모르겠네. 자, 올해부터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커진다. 이 뭐야 그럼 똑똑해지는 방송인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전국의 이제 공시 가격 발표된 건데 전국 평균으로 하면 5.99%인데 의미 없죠. 이런 수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서 보셔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볼게요. 서울은 무려 14.7% 75%. 와, 작년이 14.01%가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14.75로 올라갔고요. 인천 0.88. 아마 내년은 더 올라가겠죠. 지금 인천 좀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2.7인데 의미 없죠.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활권역으로 시 정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세종, 특히 대전, 그리고 이제 광주, 뭐 이렇게 좀 보이네요. 부산 0.06.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세종하고 대전이 보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커진다. 그래서 1주택자 중심으로 볼 거예요. 1주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정리용.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범곤 세무사님 이분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올해 발표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6.33%가 올랐다. 자, 공시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국 표준지 필지, 이게 땅이에요, 땅.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6.33%가 올랐는데 이제 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그 뒤에 나와요. 이번에 4월달 나온 거, 요 그림이 이제 공동주택. 여러분들 관심 있는 아파트인데, 여담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냐면,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요. 계속해서 올라. 떨어진 적이 뭐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없는데, 여러분 집값은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이잖아요. 집값은 뭘로 이루어졌다? 집값은 토지 플러스 건물 가격, 이거 두 개 더해서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 보통 30년 감가를 하죠. 그래서 30년을 연한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죠. 근데 토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집값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어때요? 건물값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건물과 토지의 전체 가격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뭐죠? 건물값은 떨어지지만 토지값이 그만큼 더 올라버리니까 전체 값은 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토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안 떨어진다. 물론 모든 집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그 표준지 땅이에요. 땅은 6.33 정도가 올랐고, 전국 평균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서울은 약 7.9%가 올랐대요. 땅은 땅. 근데 서울은 그 땅에 이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올랐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최대 상승, 14.75%. 14.75%, 13년 만에 최대. 이 중 9억이 넘는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1.15%.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40%.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언급했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본격 적용된 거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차등 적용해서 올리겠다 했는데, 고가주택일수록 계속해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세요. 방범권 세무사님과 땅집고의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읽을 거예요, 제가. 자,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부동산 규제의 초점을 주택에 맞추고 있다. 초기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1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책도 적지 않다. 일단 좀 좋은 기사긴 하지만 우리 이런 오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지양하자. 좀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왜 나 못 참겠어. 정말 못 참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문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2016년부터 세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동산 정책 나온 거는 제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특히 세금 관련된 거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2017년에 나왔던 8회 대책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1주택자 실거주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의도했다고는 생각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1주택자들 혹은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이에 따라서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정확하게는 주택임대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등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 실제로 최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하려는 1주택자들의 세무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에 계시는 세무사님들이 피부로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사람들이 많이 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 200명이라고 지금? 뭐야 이거? 다들 밖에 안 나가시는구나. 되게 사회적 거리두기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 극복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 어쨌든 1주택자들이 적용받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하고 항목별 절세 방법도 알아보자. 자, 그래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땅 짚고 칭찬합니다. 자, 봅시다. 정말 다음에 내 책에도 한번 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 정도로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너무 홍보 많이 하는데 이해해. 자, 일단 봅시다. 1주택자 종부세 봅시다. 종부세. 자, 종부세. 자, 1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으면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1주택자가 조심해야 할 세금. 자, 종부세인데요. 자, 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그리고 단독명의, 반드시 단독명의야 돼요. 단독명의이면 9억까지는 비과세요. 여기 공시가격 적자. 공시가격 9억까지는 비과세. 만약 공동명의면 명의자별로 각각 6억까지 비과세. 총 가끔가다 이제 컴퓨터가 제 손을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총 12억까지는 종부세 나오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이제 핵심인데 종부세.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계속 공시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집이 뭐 당연히 9억 이하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9억이 넘는다 그러면 1주택자도 종부세 내는 거지. 종부세 내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택임대소득세. 좀 정확하게 합시다. 주택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라고 하면 상가 임대소득세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가 이제 아파트면 공시가격인데 세법에서는 기준시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같은 거라고 일단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지만. 그래서 1주택으로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 그래서 1주택인데 기준시가 9억 초과 동시에 월세 받으면 이때가 과세라는 거죠. 만약 전세면 비과세. 만약 9억 이하면 비과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좀 지역적인 거긴 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가주택을 하나 이제 샀는데 갑자기 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그럼 그 집을 팔긴 아깝잖아요. 나중에 내가 들어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전세 놓으려고 했는데 그래 뭐 나도 좀 이렇게 월세 좀 받고 좀 생활비 좀 벌지 뭐 하고 월세 받았는데 기준시가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9억이 넘었어. 아까 서울 어떻게 됐다 그랬지? 14.07% 나온다 그랬잖아요. 14.07%. 아니 14.75%. 그럼 뜻하지 않게 9억이 넘어서 어떻게 된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해요.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전세보증금이라 하면 안 돼. 엄밀히 말해서 이때 보증금은 전세, 월세, 보증금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이라고 해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해요. 3주택 이상인데 나는 월세로만 세팅됐어.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안 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존에 제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양도소득세 겁나 많죠. 겁나 많아.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게 도대체.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꽃이다. 꽃.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그럼 구분하자. 이걸 1. 그리고 요걸 2번이라 하자. 자, 양도세 볼게요. 양도세 봅시다. 양도세가 핵심이다. 자, 보시면
자, 하나씩 잘 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유주택으로 인한 전입 요건 및 중복 기간 단축 1년. 이게 좀 이게 우리 그 세무사님들은 그 법 조문을 이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편해요. 그분들은 편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인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돼. 자, 그래서 조정 이동 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 1년 이내 처분 및 1년 이내 2번 주택 전입.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이사 가는데 조정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 2번 이사 가고 1년 안에 얘 집 팔고 요 집 1년 안에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조정에서 조정이 아니야. 뭐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3년 이내 하면 돼요. 이게 이제 2019년 12월 17일 이후, 12.16 대책 이후부터 조정지역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이건 이제 깜빡하면 작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있고요. 자, 두 번째. 뭐 여기 양도세는 완전 곳곳에 폭탄 있어. 자, 두 번째. 실거래가 9억 초과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할 때 전 지역 거주 요건 의무. 요건 되게 표현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땅집고랑 이 세무사님 이분이 여기서 엄청 이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실거래가가 이제 9억이 넘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종부세하고 주택임대소득세 할 때는 다 공시가격, 기준시가였죠. 근데 양도세만 실거래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헷갈리면 양도세만 실거래가고 나머지 다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양도세 할 때는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설령 비과세 한다 그래도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이 80%가 되긴 되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된다? 거주요건이 무조건 붙고요. 여기 나오죠. 중요한 건 요거. 전지역 거주요건.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쳐봅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시 전지역 거주요건 의무.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정확하면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그냥 탁 돼 있어서 그냥 제가 똑같이 쳐본 거였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런데 21년이 되면 또 바뀌어. 21년이 되면 보유 거주 요건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말할게요. 내가 만약에 비과세를 받고 9억 초과에 대한 장특공 80%를 맥스로 받고 싶은데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내가 딱 저스트하게 2년 거주를 했어. 근데 앞으로 내가 거주를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오래 파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거고 그냥 팔기 아까운 물건이야. 그럼 계속 거주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계속 뜯어보면 시중에 그 물건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적지 않다.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게 진짜 거슬리네. 이거 다 이거.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다 없애고 싶은데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도세에서 이 두 가지 봤고요. 세 번째, 자,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충족하고 나서 비과세 적용받을 때 2년 거주요건 의무다. 원래 제가 중간에 멘트 안 하는데 저는 소심한 A형이에요. AB형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하면. 농담이고요. 상처를 안 받고 그냥 그 댓글 안 보면 돼요. 그냥. 아무튼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자, 뭐냐면 봅시다.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히 한글이 맞는데 이해가 안 된다. 자, 봅시다. 자,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충족을 하고
비과세 적용받을 때 2년 거주 요건 의무. 자, 이거 보고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죠. 제가 칭찬해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이해시켜드릴게요. 이해시켜드릴게. 뭐야, 좀, 자도로님이 AA 하니까 갑자기 건전지 AA, 뭐 트리플 A 막 이거 나오는데, 호면런님은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저는 불인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많이 주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자, 상상해봐. 지금부터 상상하는 거야. 자, 내가 집이 하나가 있어. 자, 눈 감고 상상해봐요. 자, 눈 감고 상상해봐. 자, 내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잠실 605단지야. 잠실 605단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잠실 605단지다. 따라왔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내가 이제 말하고 실시간이라서 좀 이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치. 하고 와닿죠? 그 롯데월드 옆에 있는 잠실 605단지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어. 비과세. 근데 잠실 605단지 입지가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래됐잖아. 맞죠?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요. 못 살아. 아니, 물론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좀 힘들다고 가정하자고요. 거기서 뭐 딴지 거지 말고. 자, 그래서 잠실 605단지를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거주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물론 이제 잠실 605단지는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비과세를 받는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리고요. 민간단기 4년을 하고요. 내가 거주를 안 해. 그러면 비과세가 돼요. 괜찮죠? 자, 우리 이해됐어요? 내가 잠실 605단지 하나가 있는데 비과세를 받고 싶어. 그런데 거주는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왔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2019년 12년 17일 이후, 그러니까 12, 16 대책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 전에 등록한 건 어쩔 수 없고, 요 이후에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라 이거예요. 2년 거주해라는 거죠. 이게 변경된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상상을 해봐. 잠실 605단지가 있어. 나 비과세 받고 싶어. 비과세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된다? 2년 거주해야지. 2년 거주해야지. 이제부터 2년 거주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응용이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요거까지 결합돼야지. 얘 9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9억 초과분 장특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2년 거주해야지 또. 그래야 장특공 받을 수 있어.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 아니까 이게 코끼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 모양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와닿는다니까, 이게. 요거. 정말 이 부분이 와닿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오타만 없으면 이제 최고. 이거. 이게, 진짜 딱 이게 와닿는다니까,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담인데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뀐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저 세무사 아니에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저 세무사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하나 바뀐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뭐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세무사 공부하면서 법 조문을 보니까 진짜 그 법 조문을 만든 사람들의 머리가 진짜 뛰어나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존경하고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 다 존경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막 하나하나 막 얽히고 저렇게 해가지고 딱 그거를 다 연계돼가지고 탁탁탁 하는 게 보면은 대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죠. 왜? 대신 우리는 투자 잘하잖아. 그러니까 투자 잘하니까 투자 잘해서 돈 잘 벌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그대로 적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충족 후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의무가 들어간다. 좋다 말았죠?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지막 하나는 사실 약간 구석진 거고 22년부터 적용되는 거라서 뭐 이게 좀 잘 그때 가서 이제 한 내년쯤에는 이제 말을 많이 할 것 같고, 물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요걸 살려고 하더라고요. 상가주택. 그래서 상가주택을 해가지고 주택 면적이 좀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만약에 그 상가주택이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다 실거래가야.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이 크면 전체가 주택인데, 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가버려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그래 가지고 설령 주택은 비과세 되더라도 상가는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요거가 또 이제 뼈 아픈 그게 됐고, 제 데일리 뉴스의 초창기 때 기사 요거 해석한 거 보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일산 쪽, 그리고 그쪽에서는 벌써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 귀엽다고요? 아, 나 내일 모레 이제 45인데 귀엽다는 얘기 또. 자,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이 표 하나로 그냥 밑에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다 됐어. 싹 다 정리 다 됐어. 그래서 이 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이제 한번 밑에 내용 볼 건데요. 겸용주택 요렇게만 제가 적을게요. 4번은 이게 해당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자, 요렇게 본 상태에서 이제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내용이 쏙쏙 들어올 거야. 잘 봐.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고시한다. 올해는 4월 29일에 고시했다.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하는데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했다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여긴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좀 말 빨리 해도 이해하세요. 6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집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올해 월세 받으면 내년에, 작년에 받은 거는 올해. 다만 1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게 조정에서 조정. 그러면 신규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건 이제 9.13 때 바뀌었죠. 2018년 9.13 때. 일시적 유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지금 이 중복기간이 또 짧아진 거죠. 이걸 이제 중복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그러니까 12.16 대책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종전주택 양도해야 된다. 다만 새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1년 이내 전입신고 의무기간을 임대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좀 빠르나요? 아니, 누가 뭐 답답하다길래 한번 빨리 해봤는데? 너무 빠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조건도 강화가 됐다. 올해부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만약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최대 30%까지로 줄어드는데 15년 가지고 있을 경우 환장하는 거지. 자,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적용한다.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라면 기존 최대 80%는 장특공이 20%로 확 내려가 버리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해요. 망해. 자, 그리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만약 추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풀리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되니까 2년을 꼭 채워야 돼. 이거 헷갈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채워야 된다. 어느덧 270명이네. 300명 가자. 자,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증가율 5%를 지킨 경우라면 굳이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됐다. 이거 진짜 구석에 있는 건데 우리 세무사님이 아주 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사업자 등록분부터는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된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먼저 취득하거나 먼저 등록한 놈이 임자다. 먼저 취득하거나 먼저 등록한 놈이 재미를 많이 본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된 2014년 여름에도 머뭇머뭇했잖아 우리가. 근데 먼저 지른 애들이 더 위너였어. 그래서 저는 그때 2014년부터 제 주변 동료들한테 그렇게 계속 집을 사라고 했어. 집 사라, 집 사라, 집 사라, 집 사라. 혹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기존 기존 직장 동료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 사라, 집 사라, 집 사라 했는데 안 사. 그리고 이제 꼭 회사 그만두고 나오고 이제 집값 많이 오르니까 그때 연락 와. 과장님 잘 지내세요? 됐고 빨리 뭐 말해. 무슨 말? 집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거기는 내가 작년에 말했잖아. 아무튼 그런데 좀 뭔가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더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무조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이게 그런 것도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나옵니다.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알아보자. 요런 거. 요런 점포 경영 주택단지. 우리 이런 거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고, 밑에 상가, 그리고 여기 주택, 여기서 월세 좀 따박따박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 위에 주인 세대 살 수도 있고, 그쵸? 그렇지만 요게 이제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것들은 이제 재미 못 본다 이거예요. 2022년부터. 자,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알아보자. 겸용주택이란 건물 중 일부는 주거용, 나머지는 상가 등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기존에는 겸용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죠.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이거를 전체를 주택으로 한정해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하지만 이게 무서워. 하지만 오는 2022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야, 잠깐. 야, 너 이건 아니지. 이거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야, 이거 너 한번 아까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여기 22년. 좀 잘 좀 하자. 땅 짚고, 응? 땅 짚고 관계자분 죄송합니다. 좀 잘 좀 하자, 좀, 응? 오늘 좀 제가 좀 이게 까불더라도 이해하세요. 알았죠? 오늘 제가 책 원고를 탈고를 해서 너무 기뻐서 그래. 근데 이런 오타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야, 진짜.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다. 22년 1월, 여기다 써야겠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거 좀 써놓을게요. 너무 친절하다, 진짜.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 겸용주택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의 상가등은 일반과세 한다는 의미다. 서울 수도권에 지은 겸용주택은 대부분 실거래가 9억은 넘는다. 그렇죠. 이거 웬만하면 막 몇억 하잖아요. 몇억 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 아는 분이 지방에 요런 걸 살려는데 7억 정도 한대. 7억 정도. 근데 그게 이제 또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9억 되면 요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지고 이제 조금 잠깐 좀 생각해 보시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가구 주택 비과세를 노리고 겸용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면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이지.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이해되죠? 22년 1월 1일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하면 되죠. 그쵸?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분들은 요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이잖아. 그쵸? 똑똑해집시다. 이건 완전 착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비판이나 비난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땅 짓고 되게 요즘에 기사 좋다. 그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잘못된 것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 실력이 올라가면 내가 채널 제네시스박 방송을 듣고 좋아졌구나. 수업료를 좀 내야 되겠다. 수업료는 뭐냐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아시겠죠? 좀 더 내고 싶다. 그럼 알림 설정까지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까지 21년 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겸용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그때까지는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대체로 1주택자들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세무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면 부랴부랴 절세 방법을 찾는다.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이미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아무리 전문 세무사라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설령 등기 안 치고 계약서만 작성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땅주고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택임대소득 요거 신고해가지고 하시고 뭐 근데 진짜 내가 차라리 이런 거 협찬이라도 받아서 하면 좋겠다.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요. 그쵸.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하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이어른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신고는 의무고 납부는 8월 말까지 유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통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요. 근데 신고는 평소대로 5월까지 하고요. 납부는 조금 미뤄졌어요. 8월 말까지. 그래서 요런 거는 이런 거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곳 있죠. 살고 있는 곳 인근에 관할 세무서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광진구청에 있다 그러면은 성동세무서가 관할이거든요. 그럼 성동세무서 옆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세요. 가지고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뭐 297명이라고 지금? 300명 넘었네? 와, 대박. 야, 이거 휴일에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분석 끝. 제가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황금 연휴를 보내는 20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혼자 호텔도 가고 뭐 약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쇼핑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물론 황금 연휴라고 해서 뭐 이제 근로자 날 또 다 못 쉬는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여유 있잖아요. 연휴니까 행복하게 보시고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방송 때까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행복하세요.